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얼른 넘어갈게요.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미쳐버린 검찰 불리한 증인에 대해서 영장 청구입니다. 자, 오늘 되게 황당한 기사가 났습니다. 자, 보고 저는 어찌나 기가 차든지 속보 뜨는 거 보고 진짜 아우 씨. 자, 이런 기사가 떴어요.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던 증인이 하나 있습니다. 경기 상권진흥원장인 이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김용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주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요런 박스 안에 돈을 넣어가지고 종이백에 쇼핑백에다 다 담아서 건넸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이거를 요렇게 끼고 가더라. 뭐 이 사건. 이 부분 기억하시죠? 예. 이때가 언제냐면은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5월 3일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 5월 3일이라는 날짜도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뭐 3월 말, 4월 초라 또는 뭐 4월 중순이랬다가 4월 말이랬다가 그리고 그 끝에 겨우 확인된 게 나온 게 5월 3일로 확정이 됐죠. 한참 만에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5월 3일이라는 날짜가 나오자마자 사실 김용 부원장 측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왜? 그날 다른 데 간 기록이 있었거든. 그래서 다른 데 간 기록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증인까지 법정에 앉히죠. 검찰로서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인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검찰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인이 나오니까 위증이라면서 억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증이다 하면서 이 증인을 구속하겠다고 지금 설치는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검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사람은 다 감옥에 쳐넣겠다라는 협박이에요. 지들한테 불리한 증인이면 다 위증이야? 검사 얘네들은 정말 못돼 먹은 거죠. 자, 이 결정적인 증인으로 등장했던 경기 상권진흥원장.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1년 5월 3일 뭐 유동규가 뭐 1억 원인지 2억 원인지 상자에 넣어서 줬다고 그리고 그 상자에 넣어서 준 돈을 김용 부원장이 옆구리에 끼워 갔다고 하는 바로 그날 사실 김용은 나와 있었다. 그때가 어디? 경기상권진흥원에서 나랑 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때가 언제다? 2021년 5월 3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로서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낮에 돈을 줬다고 했다고. 근데 그 낮 시간대 김용 부원장이 딴 데 있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검찰로서는 되게 난감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쌩 난리를 쳤는데 쌩 난리 친 게 다 헛방이 됐네? 라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검찰이 뭐라고 한다? 이거 위증이다. 라고 한 겁니다. 당시 이 경기상권진흥원장은 그날 누구누구가 함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김용, 신모 씨, 그 다음에 자기 자신 등 이렇게 3명이 참석했다고 그러고 이 신모 씨 같은 경우에도 나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일정이 기록된 이 휴대폰 캘린더 사진까지 찍어서 내요. 그리고 이 신 씨가 이날 여기 경기상권진흥원에 왔다 간 기록까지도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위증이라고. 왜? 이 당시 일정이 기록된 휴대폰 캘린더 사진을 제출하고 핸드폰을 제출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위증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거야. 참. 그러니까 꼬투리 잡을 게 있으면 뭐 아무거나 다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털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벌써 2달 전에 압수수색을 하더니 이 압수수색을 2번씩이나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압수수색 자체도 상당히 증인에 대한 위협에 해당이 되는데 압수수색을 넘어서서 이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 이거는 사실상 검찰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제 앞으로 김용 편 드는 놈 있으면 다 끝장인 거야. 라는 식의 위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검사들이 미친 거죠, 이거는. 지들이 맞다 그러면 무조건 맞아야 돼. 지들이 절대 진리라는 거죠. 검사는 절대 진리가 돼버린 겁니다. 절대 진리에 도전했으니까 감옥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나치 히틀러식 사고방식이고요. 이게 바로 공산당 김일성식 사고방식입니다. 김일성이 주체사상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 주체사상의 내용이 뭐냐면 수령관이 제일 핵심이라고 하는데 그 수령이 뭐다? 수령이 인민의 뇌수인 수령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지. 마찬가지인 거지. 인민의 뇌수인 윤석열이 맞다고 맞는 거고 윤석열의 손발인 검찰이 맞으면 맞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억지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심지어 검찰은요 이상한 소리까지도 합니다. 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검찰이 위증이라도 주장하는 근거로서는 USB 그 입출력 파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용희 부원장이 갖고 있던 이 관련 USB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USB 자료를 입출력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대. 그 시간대를 보면은 오후 2021년 5월 3일 오후 1시 47분, 오후 4시 2분, 4시 13분 이렇게 접속한 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2시부터 4시 사이니까 딱 맞네. 그죠? 2시부터 4시 사이는 경기상권진흥원장 갔다 온 거 맞네. 그죠? 그리고 차량 출입은 또 어떻게 돼 있다? 오후 1시 36분부터 4시 48분까지 이렇게 돼 있어 또. 자, 이게 좀 이상하죠? 접속 시간이 오후 1시 47분, 4시 2분, 4시 13분이면 이 시간대에 김용 부원장이 컴퓨터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적어도 요 3시간 이 세 가지 시각에는 그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약 1시 50분부터 3시 50분까지 한 2시간 정도는 갔다 올 시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 차량 출입은 오후 1시 36분에서 4시 58분까지 차가 나갔었어. 그럼 이때 차가 나갔으면은 이 접속은 앞뒤가 안 맞네. 차를 타고 나갔다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접속 시간하고 앞뒤가 안 맞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 검찰은 이 두 개를 다 증거랍시고 내놓으면서 봐라. 김용 여기 김용의 그 주장은 그 위증이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거는 얘기가 또 다르죠. 뭐다? 차는 다른 사람이 타고 간 거지, 이렇게 되면. 자, 그죠? 예. 네. 근데 여하튼 간에 뭐 검찰은 이걸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 가지고 이 경기상권진흥원장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거 위증이 아니라 오히려 이 경기상권진흥원장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일단 경기상권진흥원장의 이 주장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회의를 하고 그때 왔다가 갔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 보시다시피 이 USB에서 나온 접속 시간하고 비교해 보면 딱 맞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 차량 출입을 한번 보세요. 오후 1시 36분에서 차가 나가서 4시 58분, 5시가 돼서 들어왔다는 거야. 이거하고 접속 시간하고는 좀 서로 상충되죠. 그럼 결국 뭘 말한다? 이 차는 다른 사람이 타고 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검찰은 이 경기상권진흥원장의 증언을 왜 위증이라고 하느냐면
김용 부원장의 차가 이 경기상권진흥원에 들어간 기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차를 다른 사람이 타고 간 거라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야. 뭐 김용 부원장은 다른 차를 타고 갔거나 택시를 타고 갔거나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접속 시간하고 딱 맞춰보면 딱 맞는 거죠. 오히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증거, USB 증거는 경기상권진흥원장의 주장이 맞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검찰은 이거를 희한하게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위증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억지입니다. 억지. 그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억지가 맞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억지를 써서 증인을 괴롭히겠다라는 거. 사실 이런 태도는 그 전부터 검찰이 자주 보였던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국 장관 때예요. 그때도 보면은 그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조교를 위협한 경우도 있어요. 단국대 장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는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 다 했으니까 내 가족 건드리지 마라 라는 진술까지 자신의 그 진술서에 기록하는, 그러니까 보통 그 참고인이나 뭐 증인 진술을 이렇게 참고인 진술을 쭉 하다 보면요, 맨 뒤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쓰라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쓴 거야. 내가 진술 다 했으니까 내 가족 건드리지 마라. 뭐겠습니까? 그 말이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특히 가족을 가지고 위협하는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라는 그 김모 조교 같은 경우에는요, 검사가 대놓고 협박을 하죠. 징계 매겨야겠네. 자, 검찰은 이렇게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이 되면 증인을 위협하고 협박을 해서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법방해 운운하면서 이 박찬대 의원 소환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보니까 이번에 천준호 의원들까지 지금 소환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경기도의 남북 교류 관련된 공문을 찾아봤다는 게 거의 유일한 잘못이에요. 그래서 공문 유출이래. 이게 왜 공문 유출이야? 공문은 공개가 되는 게 원칙인데 공개된 공문을 봤다고 해서 이게 왜 유출이 됩니까? 또 안 되니까. 이건 억지예요, 억지. 진짜 억지. 그러니까 꼬투리 잡아서 억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억지를 이렇게까지 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억지를 쓰려면 양심은 저기 지하 500m에 파묻었기 때문에나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검찰이라는 정치 세력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진실이고 나발이고 법이고 뭐고 간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걸리는 놈은 다 감옥 쳐놓고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에는요, 변호사들도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김용 부원장의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당하죠. 위증교사 의혹이랍니다. 아니, 참. 현근택 변호사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받아가지고 지금 집회까지 열었죠. 이거는 검찰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결론 정해놓고 짜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점점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기껏 결론 정해놓고 잘 짜맞췄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지금까지 짜놓은 것을 왕창 무너뜨리는 진술이 나오는 거야. 그럼 검찰을 열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진술한 사람, 검찰이 짜놓은 각본을 무너뜨린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것으로서 해소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짜놓은
각본이 무너져 내리면 새로운 각본 쓰든가, 그게 아니면 깨끗이 졌다고 인정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증언을 한 사람을, 진실을 말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이제 그것도 점점 한계에 부딪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이런 행보가 점점 도를 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쉽게 멈출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검찰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과한 거 아닌가? 검찰 내부에서는 야, 이 정도는, 이거는 좀 심하다. 야, 이것까지는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들이 벌써 좀 나오고 있어요, 일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기서 멈춰버리면, 보세요. 이재명 무죄 날 거지. 이화영 무죄 날 거지. 근데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도 절반 이상 무죄가 날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런 악행들이 백일화에 드러나는 거예요. 검찰권을 남용해서 정권 수호를 위해서 검찰이 미친 망나니 짓을 해왔다는 게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멈추지를 못하는 거지, 이제는. 멈추고 싶어도. 결국 검찰한테는 파멸이냐, 지들이 파멸되느냐, 파멸시킬 것이냐, 이건 거지. 그런데 검찰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검찰이 성과를 얻을 때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성과 바로 다음은 파멸일 겁니다. 지금 딱 검찰이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에